쌍유따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온품이어서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아놓은 걸 보는 중인데 미묘하게 조금씩 내용이 변주가 되면서 가르침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3.24 온입니다. 근데 덩어리인데 세존께서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오온과 오취온에 대하여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면 단어가 다르니까 그럼 뭐가 다르냐? 오온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몸의 형색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색부터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거친 거든 미세한 것이든 보잘것없든 빼어나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과거, 미래, 현재 그 어떤 것이든 이것을 색온이라고 부른다. 몸의 형색, 색은 다 색온이다. 안팎도 뭐 공간일 테고 멀고 가깝고도 공간일 테고 거칠고 미세하고 그러면 우리가 쓰는 이 몸 그러면 거친 몸이다. 저 천상의 몸이다. 미세한 몸이다. 아니면 뭐 성능이 좋다. 또 보잘것없고 빼어나고 그리고 시간으로서도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이것은 다 색온이다. 색은 곧 색온이다. 수상행식 마찬가지다. 느끼는 마음 다 수온이고 생각하는 마음 다 상온이다.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하지만 생각하는 마음 덩어리다. 느낌은 느낌 덩어리고 행은 행 덩어리고 그 어떤 행위든 그 어떤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든 다 행 덩어리다. 식 덩어리다. 오취오는 뭐냐? 몸의 형색 어떤 것이든 내적 외적 거칠고 미세하고 잘났고 못났고 보잘것없고 빼어나고 그리고 멀고 가깝고 그 다음에 과거 미래 현재 그 어떤 것이든 번뇌가 있는 유루에요. 눈물로 자 번뇌가 있는 자아로 취해진 과거 미래 현재 모든 몸의 형색 이것을 색취온이라고 부른다. 수상행식 마찬가지다. 오온 색수상행식은 그러면 다 온인 거고 어떤 모양이든 간에 다 온 덩어리인 거고 그 다음에 취온은 뭐냐? 말 그대로 취해졌고 번뇌가 있다. 자아로서 취해졌다. 이러면은 색취온이다. 수상행식 취온이다. 취해지면은 취온. 취해졌다라는 것은 번뇌가 있다. 자아로서 취해졌다. 그러면 번뇌가 없다. 무루다. 자아로 취해지지 않았다. 이것도 그래도 또 오온은 오온이다 이거죠. 오온이 없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무하다. 이게 아니라 오온은 얼마든지 오온, 작용은 얼마든지 작용하지만 취해지지 않으면서 번뇌 없으면서 무아이면서 괴로움 없으면서 가능하다. 된다.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다. 이 몸을 가지고 나는 이런저런 모양이 부족해서 색수상행식 이게 뭔가 이쁘지가 않아서 나는 불평불만이 많아서 시비가 많고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 그렇지가 않다. 오는 온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그러면서 무아 된다. 3.25 소나 세종께서 중림명사입니다. 웰로하나 깔란다까니와빠 여기서 장자의 아들 소나가 세존 찾아와가지고 앉았을 때 예배하고 소나여 부처님께서 그 어떤 삼은 바라문들이라고 할지라도 무상하게 변화하는 괴로운 몸의 형색을 가지고 색을 가지고 나는 우월하다라고 여기거나 나는 동등하다라고 여기거나 나는 열등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우월하다고 해도 그래도 이제 이미 취한 거고 그러면 자아로서 취한 거고
동등하다 그래도 자아로서 취한 거고 열등하다 그래도 자아로서 취한 거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여실하게 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그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라고 할지라도 무상하게 변화하는 괴로운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월하다, 동등하다, 열등하다 어떻게 보든 간에 부등호를 이쪽으로 그리든 저쪽으로 그리든 다 여실하게 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소나여 그 어떤 사문 바라문이라고 할지라도 이 형세 그리고 수상행식 이것을 가지고 우월하다 동등하다 열등하다 어떤 식으로든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본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소나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몸의 형색, 색은 무상한가, 무상하지 않은가. 앞에 이제 쭉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한 개씩 문답으로서. 자, 색은 지속해, 지속하지 않아. 늙고 병들고 죽으니까 당연히 무상합니다. 그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성장하고 이것은 즐거움이고 늙고 병드는 건 괴로움입니다. 그러면 즐거운 무상이 있고 괴로운 무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든 아니면 우리의 일반 상식이로서 이렇게 대답을 하면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실지 그러면 보시와 지게 이런 말씀 또 하시겠죠. 그런데 그래도 소나는 그냥 이미 무상 그 자체가 괴로움임을 아는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무상하게 변화하는 괴로운 것을 앞에 우리가 이제 쭉 보아왔던 그 달콤한 맛과 재난으로서 또 설해 주셨겠죠. 그러면 달콤한 맛 그것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다. 재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다. 달콤한 맛과 재난과 출리 내지는 해탈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바르게 통찰하는 법을 설해 주셨겠죠. 다시 돌아와서 괴로움입니다. 그렇다면 무상하게 변화하는 괴로운 것을 이건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 라고 여기는 것이 온당한가? 괴로운 걸 가져다가 그럼 너 거 할래? 똥을 가져다가 너가 그거를 그러면 애지중지 할래? 세존이시여 결코 온당하지 않습니다. 소나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느끼는 마음부터 쭉 수상행식. 무상한가? 무상하지 않은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무상하게 지속하지 않게 변화하는 괴로운 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 라고 여기는 것은 온당한가? 온당하지 않습니다. 무하다. 그래서 무상, 고, 무하. 소나여 그러므로 몸의 형세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적, 외적, 거칠든 미세하든 보잘것없든 빼어나든 멀든 가깝든 과거 몸, 미래 몸, 현재 몸이든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반야로 바른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수상행식에 대해서 마찬가지다. 그래서 기초교리 3법인 무상고무하는 곧 오온에 대한 법문이다. 오온을 바르게 이해하냐? 바르게 이해한다라는 것은 그것의 맛과 재난과 해탈을 통찰하냐 이런 거다. 그걸 통찰한다라는 것은 지금 나오는 무상 그리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 그렇게 변하고 괴로운 것을 나다 나의 것이다 하지 못한다. 무아 여기에 대해서 통찰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소나여 이와 같이 본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몸의 형색에 대해서 그리고 수상행식에 대해서 실증 내고 염리 욕탐을 버리고 이욕
욕탐을 버리기 때문에 해탈하며 해탈.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해탈했음을 안다. 해탈지견. 선언은 생은 소멸했다. 범행 완성했다. 해야 할 일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 구경지에 대한 선언으로 나오기도 하고 해탈지견에 대한 선언. 소나여 그 어떤 사문 바라문이라고 할지라도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이와 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통찰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 사문 바라문을 사문 가운데 사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바라문 가운데 바라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쉽지가 않죠. 수행자로 보지 않는다. 해탈하지 않으면 스스로 해탈했음을 통찰하지 못하면 그러면 수행자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수행자 가운데 이 말이 그죠? 수행자는 수행자지만 하지만 또 수행자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존자들은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험지로서 사문의 목적, 바라문의 목적을 체득하고 획득하여 살아가지 못한다. 소나여 그 어떤 사문, 바라문이라 하더라도 쭉 이와 같이 통찰한다면 무엇을? 색수상행식, 오온, 이, 무상, 고, 무아 그리고 또 실증 그 다음에 욕탐을 버리고 실증 내기 때문에 욕탐을 버리고 욕탐을 버리기 때문에 해탈했기에 해탈지견 통찰한다. 이와 같이 통찰한다면 수행자 가운데 수행자라고 인정한다. 그들은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험지로서 사문, 바라문, 수행자의 목적을 체득하고 획득하여 살아간다. 3.26 희락의 소멸. 세존께서 아나타 빈티카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비구가 무상한 몸의 형색을 무상하다고 보면 있는 그대로 보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고 이게 지속을 붙이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에 붙이지 않으면서 본다. 이것이 정견이다. 바른 견해다. 정견이면 실증을 내고 희락이 소멸, 탐욕이 소멸, 탐욕이 소멸함으로써 희락이 소멸. 같은 단어의 반복이 잠시만요. 바른 견해고 무상하다고 보면 바르게 보면 실증을 내게 된다. 희락이 소멸함으로써 탐욕이 소멸하고 탐욕이 소멸함으로써 희락이 소멸하며 희락과 탐욕으로부터 마음이 해탈하면 훌륭한 해탈이라고 한다. 무엇으로부터의 해탈이냐? 탐욕 그리고 희락. 즐거우니까 탐욕, 욕심내고 탐하고 탐함으로써 또 즐겁고 이제 유명한 구절이 떠오르는 거죠.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제 돌고 돈다. 즐거움과 욕심과 이게 그러면 내가 뭘 욕심을 내는 거냐? 이게 헷갈리는 멍멍이에게 멍멍이 밥을 주면 잘 안 먹는데 거기다가 멍멍이 주인이 뺏어갈 것처럼 욕심을 보여주면 가져갈 것처럼 하면 그러면은 안 먹던 것도 열심히 먹는다. 그러면은 뭘 욕심을 부리는 거냐? 멍멍이 입장에서는 밥을 욕심 부리는 거냐? 아니면은 상대방이 뺏어가려고 하고 하는 마음, 상대의 탐욕을 욕심내는 거냐?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해봤고 희락과 탐욕으로부터 마음이 해탈하면 훌륭한 해탈이다. 그러니까 오온을 가지고 씨름할 게 아니라 나는 멍멍이가 어느 날 갑자기 수행을 하겠다. 나는 내가 봐도 이 밥에 대해서 사료에 대해서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제 끊겠어. 사료를 끊겠어. 이러면은 훌륭한 해탈이 아니라 이거죠. 훌륭한 해탈은 희락과 탐욕에 대한 해탈이다. 사료에 대한 해탈이 아니라 내가 그러면은 그 대상 그러면은 사료가 됐든 아니면은
주인이 뺏어가려고 하는 행위가 됐든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은 해탈하는 거지. 먹는 거를 끊는다. 요 해탈이 아니다. 괜히 아무런 잘못도 없는 오온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는다. 때려잡지 않는다. 수상행식 마찬가지다. 비구들이여 몸의 형색에 대하여 이치에 맞게 생각하고 수상행식 마찬가지로 이 가지가지의 덩어리에 대해서 이치에 맞게 생각하고 무상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하시오. 비구들이여 몸의 형색에 대하여 이치에 맞게 생각하고 몸의 형색에 무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 몸의 형색에 대하여 실증을 내게 된다. 희락이 소멸함으로써 탐욕이 소멸하고 탐욕이 소멸함으로써 희락이 소멸하며 희락과 탐욕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가 발전인데 희락이 탐욕을 부르고 탐욕이 희락을 부르고 그런데 이 쳇바퀴에서 내려온다. 마음이 해탈하면 훌륭한 해탈이라고 한다.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분별하는 마음에 대해서 마찬가지다. 어떤 덩어리에 대해서 무상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럼으로써 해탈한다. 3.27 가까이함. 세존께서 아나타핀디카에서 비고들이여 가까이 하면 해탈하지 못한다.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해탈한다. 수상행식을 가까이 하면 이거는 그대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비고들이여 형색을 가까이 하면 분별하는 마음이 식이 머물면서 지속할 것이요. 무상이 아니다 이거죠. 상이다. 지속성. 왜? 가까이 하기에 식이 머물면서 지속한다. 분별이. 형색을 의지하여 가까이 한 그 색을 대상으로 또는 의지하여서 희락을 추구하면서 자라나고 늘어나고 불어난다.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를 가까이 하면 마찬가지로 분별하는 마음이 머문다. 입처다. 머물고 지속한다. 근데 여기서는 분별을 빼고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까지 수상행을 대상으로 의지하여서 희락을 추구하면서 자라나고 늘고 풍부해질 것이다. 비구들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형색을 제외하고서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를 제외하고서 색수상행 요것을 제외하고서 분별하는 마음이 식이 오고 가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자라나고 늘어나고 불어나는 일을 설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못을 박으셨어요. 지금 이제 쭉 반복해서 보던 것하고 조금은 이제 다른 내용이 또 나온 건데 오온을 말씀하심에 있어서 식의 작용은 앞에 색수상행 덩어리를 대상으로서 의지하여서 자라나고 풍부해지고 늘고 한다. 그러면 12연기를 앞에서 봤을 때 인연품에서 무명행식 명색은 의지한다. 식을 의지하고 식은 또다시 명색을 의지하고 그럼으로써 돌고 돌면서 식이 성장한다, 증장한다. 이제 이런 내용을 봤었는데 12연기로서 볼 때는 그러하고 그러면은 또 오온으로서 볼 때는 명색이고 그러면 색수상행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명색 이름과 형상 색은 색인 거고 이름이 그러면은 색 빼고 수상행 이렇게 세 가지가 수상행을
그냥 통째로를 이름으로써, 개념으로써. 근데 우리는 뭐 느낌하고 즐겁고 괴롭고 뭔가 불편하고 내지는 편안하고 이러한 것과 또 제 생각으로 돌아가는 개념은 이제 따로 구분을 지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뭐 편안하니까 상식이니까 세 가지로 얘기를 하든 내지는 미세하게 또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쪼개든 간에 여튼 시기 분별하는 마음이 이 색수상행 이것을 의지한다. 대상으로 한다. 비구들이 만약에 형색의 부류, 색계에 대하여 비구의 탐욕이 수행자의 탐욕이 사라지면 탐욕이 사라짐으로써 대상이 끊어져서 탐욕이 사라진다. 여기서 그러면은 이욕 실증 나고 욕탐이 없어진다. 이욕 원리 그 다음에 이욕 이것이 그러면은 이미 대상이 끊어졌다. 나다 너다 이 경계에서 벗어난 입장이다. 깨달은 거다. 내가 그냥 내가 좀 자제하겠다. 이제 인욕하겠다. 욕심을 내지 않겠다. 참겠다. 수준으로서의 경계가 아닌 거죠. 인과법의 경계가 아닌 거죠. 바람이를 쌓아서 선업선취하는 그러한 경계가 아닌 거죠. 비구의 수행자의 탐욕이 사라지면 대상이 끊어져서 분별하는 마음이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 식이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 비구들이여 만약 느낌의 부류, 관념의 부류, 의도의 부류, 그래서 색수상행 각각의 계, 그리고 분별하는 마음의 부류, 식계에 대하여 비구의 탐욕이 사라지면 탐욕이 사라짐으로써 대상이 끊어지고 분별하는 마음이 식이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 분별하는 마음이 의지할 곳이 없어서 성장하지 못하고 조작하지 못하면 그는 해탈한다. 곧 그것이 해탈이다. 그는 해탈함으로써 안주하게 되고 안주함으로써 만족하게 되고 만족함으로써 근심하지 않는다. 근심하지 않고 스스로 열반에 들어서 생은 소멸, 청정한 수행 완성, 해야 할 일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 통찰한다. 또 같은 내용을 말씀하신 거지만 그러면은 조금 이제 다른 말씀으로서 가까이 하면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분별이 자라고 늘고 풍부해진다. 색수상행을 대상으로서 의지하여서 무엇을 이 빈칸을 빈칸으로 내버려 두지를 못한다. 항상 그것을 이제 색으로서든 수 느낌으로서든 또 상, 개념, 생각으로서든 또 의도든 그 빈칸을 그리고 우리의 문명은 그 빈칸을 가급적이면 건강하고 건전한 것으로서 채워 넣어서 그럼으로써 살아가는 그게 뭔가 정체성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한 생을 그러면은 내가 그럼 말 그대로 건전하고 건강하게 선업을 지으면서 나도 먹고 주변도 먹고 그러면서 점점 독이 커지고 공덕이 커지고 살림살이가 늘어나고 천상에 나고 이제 그러한 인과법이 세상의 윤리인데 그렇지만 자라고 늘고 풍부해지는 건 마찬가지다. 분별하는 마음이 그 대상을 그 이제 목적을 늘 무언가로서 채워놓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는다. 이제 그러면은 지옥인 거죠. 무상을 있는 그대로 그러면 통찰을 하냐 못하냐
요거 차이다. 무상을, 지속을 내가 붙이냐 안 붙이냐, 붙이면서 선업을 짓고 열심히 사는 것과 지속을 붙이지 않으면서 선업을 지으면서 열심히 사는 것, 요게 부처와 중생, 천지 차이로 벌어지는 거다. 3.28 종자.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다섯 종자가 있다. 다섯 종자. 다섯은 어떤 것인가? 뿌리 종자, 줄기 종자, 가지 종자, 열매 종자, 씨앗 종자. 뿌리와 가지, 줄기, 다시 뿌리, 줄기, 가지, 열매, 씨앗. 비구들이여 이들 다섯 종자들이 부서지지 않고 썩지 않고 바람이나 열에 상하지 않고 싱싱하고 잘 심어졌다 할지라도 흙이 없고 물이 없으면 이들 다섯 종자가 자라고 늘어나고 불어나겠는가? 앞의 내용에 대한 비유이시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구들여 이들 다섯 종자가 부서지고 썩고 바람이나 열에 상하고 싱싱하지 않고 잘 심어지지 않으면 흙이 있고 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 다섯 종자가 자라고 늘어나고 불어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비구들여 이들 다섯 종자들이 부서지지 않고 썩지 않고 바람이나 열에 상하지 않고 싱싱하고 잘 심어졌고 흙도 있고 물도 있고, 그러면 이들 다섯 종자가 자라나고 늘어나고 불어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자라나고 늘어나고 불어날 것입니다. 비구들여 예를 들면 네 가지 분별하는 마음이 머무는 곳, 네 가지 분별하는 마음이 머무는 곳, 흙의 부류와 같다오. 예를 들면 즐기고자 하는 욕망은 물의 부류와 같다오. 그러니까 네 가지 식이 머무는 곳, 그러면은 색수상행, 이것은 지게와 같고 지수와풍 가운데 즐기고자 하는 욕망은 수계인 것이고, 또 음식이 있는 분별하는 마음은 다섯 종자와 같다고 보도록 하시오. 이제 앞에 다섯 종자, 이걸 그러면 잘 가꾸는데 또 흙과 물이 있냐 없냐 물이었으니까, 이러면 흙에 해당하는 것은 오온 가운데 색수상행인 거고, 그 흙을 바탕으로서 식이 잘 자란다 분별하는 마음이 이것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물이 필요한 것은 즐기고자 하는 욕망, 이것은 물의 부류인 것이고, 그러면 다섯 종자는 뭐냐? 음식이 있는 분별하는 마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구들이여 형색을 가까이 하면, 색을 가까이 하면 머물고 있는 분별하는 마음이, 머물고 있는 게 여전히 머물 것이고 사라지지 않고, 또 형색을 대상으로 형색을 의지하여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자라나고 늘어나고 불어날 것이요. 온 가운데 형색, 색을 가까이 하면 식이 머물고 또한 자라고 늘어나고 불어난다. 색을 대상으로서 또 의지하여서 비구들이여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마찬가지로 수상행, 가까이 하면 식이 있던 거는 여전히 잘 있을 것이고 머물 것이고, 또 색수상행, 이것을 대상으로 또 이것을 의지하여서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자라고 늘어나고 불어날 것이다. 비구들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색을 제외하고서 또한 수상행 제외하고서 식이 분별하는 마음이 오고 가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자라나고 늘어나고 불어나는 일을 설명하겠다, 이야기하겠다. 식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색수상행 없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비고들여 만약 색계 형색의 부류에 대하여 수행자의 탐욕이 사라지면 탐욕이 사라짐으로써 대상이 끊어져서 식이 분별하는 마음이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 앞에 흑이라고 했으니까 흑이 없으면 그러면은 의지를 못한다. 느끼는 느낌의 부류, 색류, 수류, 상류, 행류, 색수상해 이러이러한 덩어리들이 그리고 분별하는 마음의 부류까지 이러면은 색수상행식 오온의 부류에 대하여 수행자의 탐욕이 없어지면 그럼으로써 대상이 끊어져서 분별하는 마음, 식이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 흑이 없어지는 거다. 분별하는 마음이 의지할 곳이 없어서 성정하지 못하고 조작되지 않으면 해탈한다. 유의가 없으면 해탈한다. 해탈함으로써 안주함으로써 만족함으로써 근심하지 않는다. 근심하지 않고 스스로 열반에 들어 생소멸 범행 완성 해야 할 일 끝마침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 되지 않음 통찰한다. 그래서 책은 여기까지 보고 지금은 종자로서 비유를 드셨는데 5 종자가 있다. 식물로서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고 또 열매의 씨앗이 있고 이들 5 종자를 잘 가꾸고 그 식물을 잘 가꾸고 그렇고 또 흙에다가 심고 물을 주고 잘 자라나고 그러면 또 열매 맺고 열매의 씨앗이 또 흙에 심어지고 계속 돌아가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수행자의 탐욕이 사라지면 무엇에 대해서 색, 수, 상, 행 그리고 식까지 이 각각의 부류에 대하여 개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곧 식물을 흙에다가 안 심는 거다. 그러면은 당연히 안 자란다. 있던 것은 머물던 것은 사라지고 또 새로 생기지 않는다. 그것이 해탈이다. 해탈함으로써 해탈과 열반 그러면 또 요 관계라고 할지 어쨌든 해탈이 어떻게 열반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또 지금 요 경에서는 해탈이 안주하면서 만족하여서 근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스로 열반이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해탈직연에 대한 선언과 동일한 방식으로서 통찰한다. 여튼간에 계속 오온이 그 대상이고 오이하여서 즐거움을 추구한다. 욕탐과 그다음에 희락 이제 이것으로서 말씀을 하셨고 희락이 소멸하면은 탐욕이 소멸하고 탐욕이 소멸하면은 희락이 소멸한다. 희락과 탐욕으로부터 마음이 해탈하면 훌륭한 해탈이다.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